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투톱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얘기하죠.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늘 첫 원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 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절인 어제 국민들께 말씀드린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주 4일제 추진이 그 예다.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이다.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온다. 유능함은 정책에서 비롯된다. 결국 확장성의 관건은 가치와 비전과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뒤에 얘기는 뭐 정책으로 승부 보겠다. 뭐 이런 얘기는 정치인들 뭐 맨날 하는 얘기고, 앞에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른바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지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기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당 청원 게시판에는요, 박광온 사퇴, 뭐 온갖 험한 얘기들 해가면서, 왜 그러냐? 박광온 원내대표가 친이낙연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수박이다. 심지어는 개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뭐 전운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금방 이게 열전화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우선 이런 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4월 28일에 박광온 사퇴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며칠 지났죠? 오늘까지 4일째입니다. 4일째. 그 청원이 3,180명밖에 지금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박광온 원내대표 사퇴에 대한 개딸들의 청원이 쇄도한다 그러면 이게 3,180명이 아니고 31,800명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3,180명 수준이라고 한다면 개딸들도 그냥 박광온 원내대표의 그 여러 가지의 그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단계고, 정말 일부 아주 극렬하다고 하는 사람들만 사퇴하라 이렇게 손짓하고 뭐 욕설하고 뭐 이러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정말 한 3,100명, 3,000여 명 수준, 이 정도의 개딸들만 박광온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친명계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맞붙은 건 아니다. 그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리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비교적 민주당에서는 합리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쭉 얘기하는 걸 보면 뭐 주 4일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 일단 민생 분야에서부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당의 노선을 좀 약간 좌편향에서 약간 중간지대로 옮기겠다. 이런 건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역대 이 당의 어떤 그 지향성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약간 바벨탑하고 비슷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나서서 중도 쪽으로 조금 끌고 와도 이재명 대표가 그걸 한 방에 날릴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무리 박광온 원내대표가 중도로 확장성 있게 나가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문제에 딱 맞닥뜨리면 지금까지 쭉 박광온 원내대표가 쌓아온 그 중도 성향의 표 한꺼번에 무너진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박광온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이재명 대표의 노선과 충돌하지 않았지만 결국 앞으로는 충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원내 수석 부대표는 개파색이 옅은 재선의 송기원 의원, 이건 뭐 검찰 출신 변호사죠. 굳이 분류하자면
비명계입니다. 친명계는 아니죠. 원내대변인 초선의 뭐 김한규 의원, 이소영 변호사 이런 사람들 다 김앤장, 대형 로펌인 김앤장 출신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친명계 색채는 없고 원내대표 지도부, 원내 지도부는 비명계의 색채가 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비명계의 목소리, 비명계의 성향과 원내 지도부는 비명계 성향, 그 다음에 당 지도부는 친명계 일색.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요 현안을 두고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충돌할 가능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박광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우리 내에서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박광원 원내대표 당선된 직후에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만은 물론 그렇죠. 차이 크지 않죠. 그러나 작은 차이도 그 투톱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거는 우리가 뭐 정치를 쭉 관찰해 본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작은 차이라는 게 뭐냐? 앞으로 몇 차례 고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1차 고비는 아마 내일 쇄신의총이 있다고 하죠. 그 쇄신의총에서 아마 돈봉투와 관련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출당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의원들이 이 출당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출당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이재명 원내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봉투 문제에 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고 문제가 있으면 딱 꼬리를 자르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게 이 당이 사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가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내일 출당 얘기가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나온다 할지라도 이재명계와 원내 지도부가 충돌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쇄신의총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느냐에 결론이 달려있다. 만약에 정말 출당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진다면 정말 그런 쪽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 지도부 이재명계와 이른바 박광원 원내 지도부가 충돌할 요소는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금이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당 지도부는 송영길 전 대표를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내심 뭔가 끈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강한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원내 지도부, 박광원 원내 지도부가 송영길 전 대표 쪽하고 선을 그으려는 움직임은 더 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서로 의견이 어긋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약간은 요거는 뭐 첫 번째 이 전운의 시금석 정도 같은 건데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작은 틈새 그 관점에서 그게 벌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2차 고비는요. 이게 진짜 고비죠.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하고 나와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 특히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으니까 원내대표와 회동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절해왔죠. 그런데 대표하고 만나지는 않는데 원내대표하고는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조만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광원 원내대표에 만납시다. 왜냐면 우선 원내대표 축하하는 난 같은 걸 보내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겠죠? 그때 박광원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박광원 원내대표의 기존 노선을 보면 만나야 되는데 이재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나두는데 자기만 만날 것이냐 아니면 자기도 이재명 대표 쪽과 노선을 같이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상당한 고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박광원 원내대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나는 분리된다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이게 박광원 원내대표의 평상시의 생각을 반영한 행동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 또 이재명, 그러니까 당 지도부로부터 따로 노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때 박광원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게 상당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양쪽의 전운이 그야말로 열전화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박광원 원내대표가 아마 상당히 수위를 조절하고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글쎄요, 그동안에 조심스럽게 박광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노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본인이라도 만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민생 문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이게 이재명 대표 측과 약간 차별화하는 본인만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한번 함께 지켜보시죠. 그러나 그랬을 경우에 원내 지도부는, 이재명 당 지도부는 박광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의 불신, 불만 이런 것들이 이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균열의 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만약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 지도부와 함께, 아니 당대표를 배제한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만난다, 이거는 이관계다, 만약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러면 뭐 이재명과 박광원이 다른 게 없네, 민주당은 한 통속이네, 아마 이런 또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 자, 진짜 고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에서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전임 박광원 원내대표는 뭐 사실상의 당론으로 해서 이재명 1차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현동이나 아니면 대북선거 문제를 가지고 곧바로 뭐 5월달이라는 얘기도 있고 6월쯤 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2차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지금까지 박광원 원내대표의 노선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완전 자율투표, 사실상 당론인 자율투표가 아니고 완전 자율투표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결 가능성 꽤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 쪽과 박광원 원내대표 쪽이 어떤 갈등을 보이나, 이 갈등이 그때 폭발하느냐. 왜냐면 노골적으로 박광원 원내대표가 만약에 완전 자율투표에 맡겨도 그걸 가지고 뭐 비난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 자율투표라는 것이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 때처럼 실질적으로는 뭐 당론 반대인 것처럼 하면서 모양만, 무늬만 자율투표냐, 아니면 실질적으로도 자율투표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냐, 이건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죠. 저는 뭐 가결될 가능성 적어도 51%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체포동의안에 뭐 대북송금이나 아니면 백현동 문제가 어떻게 혐의가 구성되느냐에 따라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거는 정말 똑 떨어지는 증거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번에 빨리 손절하자, 대표를.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을 거요, 의원들 중에. 친명계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런 점에서 박광원 원내대표의 당선은, 그것도 1차에서 과반으로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아마 많은 의원들이 박광원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친소관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찍어준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 이재명 대표만 가지고 내년 총선을 기약하기에는 좀 불안하니까 이재명 대표와 약간은 결이 다른 원내대표를 해서 안전판을 하나 좀 만들자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박광원 원내대표가 조심스럽게 아마 이재명 대표와는 다른 민주당 본연의 색깔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고비가
이재명 2차 체포동의안에서 올 것이고, 아마 박광원 원내대표는 제가 그냥 짐작컨대는 완전 자율투표에 맡길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전운, 왜냐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